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맥스웰 방정식과 중력 방정식과의 관계를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중력 방정식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력 방정식은 linear approximate gravitational equation입니다. 즉 선형 근사일 때의 중력 방정식이 뭔지를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 선형 중력 방정식의 그 특성이 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형 중력 방정식에서는 게이지 시메트리를 가질 건데, 그 게이지 시메트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고, 그리고서 여기서 나온 대로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맥스웰 방정식의 그 오리진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근원이 되는 방정식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그 일렉트로매그네틱 필드와 리니어 어프로시메이티드 그래비테이션 이퀘이션과의 관계를 설명할 건데, 거기서 보면은 그 유사 관계가 있습니다. 유사 관계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력 방정식에서의 게이지 시메트리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맥스웰 방정식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미분형이 가장 친숙해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의 방정식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그 텐서 형태로 표현하려게 되면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두 개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력 맥스웰 방정식이 두 개까지는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의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가 더 근본적인 가장 원점이 되는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런 게 가능할까라는 것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중력 방정식에서는 그 근원을 찾았는데, 그러면 중력 방정식에서 얘기를 다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중력 방정식은 알다시피 이렇게 그 일반 상승 이론의 그 기초한 방정식입니다. 요게 이제 그냥 그 일반 상승 이론 에서 말하는 중력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 중력 방정식을 그 선형근사로 바꾸게 될 때는 이렇게 그 H미 그 포텐셜이 매우 작다고 가정했을 때에, 이때 그 메트릭 텐서는 여러 가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계에 있을 때에 리치 텐서는 축약된 형태로서 이렇게 나타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치 텐서의 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방정식을 합쳤을 때에 가장 합쳤을 때 폼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로 중력 방정식이 원래가 전혀 그 축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와 같이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 말한 대로 이와 같은 그 중력이 1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식들이 가장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방정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전자의 방정식 유도를 할 건데, 앞에서 얘기한 거를 잠깐 더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중력 방정식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와 같이 그 축약을 H 민유가 1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그 축약된 폼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그 복잡한 수식 같아도 원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것도 간소화된 겁니다. 자, 그 같은 폼은 이와 같이 지금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이래서 요 끝에를 그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고 하죠. 이와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은 우리가 그 보존 법칙을 만족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것의 게이지를 갖고 있는데, 그 게이지는 이와 같이 갖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지가 있다는 말은 요거가 이 방정식에 넣었을 때에 여기 있는 게이지 항들은 스스로 소멸되고,
이 방정식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이 있단 말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은 앞에 우리가 h mu nu 대신에 이와 같이 모든 항에다가 다 바꿔줘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h mu nu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이와 같이 그냥 h를 쓸 때는 우리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또 h mu 람다를 냈을 때는 그냥 게이지는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고. 자, 그러면은 이거가 게이지 대칭성을 갖게 된다고 했으면은 여기 있는 게이지 항들, 즉 뭐 요런 것들, 좀 느리네, 요런 것들, 여기 앞에 말고 뒤에 있는 것들, 뭐 요런 것들, 요런 것들만 따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즉 여기서 보면은 요 방정식 여기까지는 놔두고 그 게이지들만 모아본 게가 요 밑에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게이지 방정식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다 0이 돼야 된다. 0. 스스로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없어지게 되면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을 갖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방정식을 따로 모아봤습니다. 밑에. 자, 그래 놓고 요 방정식이 과연 0이 되는가, 이게 보면 0이 되더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내가 색깔을 칠해놨는데 여기서 그 파란색과 요 파란색끼리 서로 소멸되고 요 빨간색과 빨간색끼리 이렇게 소멸되게 돼 있습니다. 요것들을 한번 소멸되는 관계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첫 번째, 여덟 번째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서로 소멸되게 되어 있거든요. 람다가 밑에 있고 또 람다가 컨트라 위에 람다가 하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뮤 뉴가 있고, 그러면 뮤 뉴 이렇게 같이 붙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상쇄되는 항이 짝이 있다는 거죠. 그 짝들이 전부 나열하면 이렇게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이제 다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게이지가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있는 5가지 수식에다가 재밌는 게 매트릭 텐서 이타 뮤 뉴를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모든 식들이 다 폼이 이와 같이 됩니다. 하나씩 해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뮤뉴를 여기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뮤뉴를 적용해보면 여기 람다가 필요 없고 여기 뮤가 뉴로 내려가죠. 여기는 뮤가 뉴로 내려가죠. 그러면 람다 그 다음에 뮤 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요와 같은 형태가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고, 요 수식을 간단히 또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은 이와 같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람다나 시그마는 더미 인덱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식은 0이 된다는 걸 만족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게이지 대칭성은 다 보였고, 그런데 이 게이지 대칭성은 이미 그 기존에 다 알려진 지식이지 여기서 제가 갑자기 만든 지식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그 게이지 대칭성을 모두 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본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재밌는 거 이제 방정식을 이제 새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서 이 수식을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그 게이지 대칭성에서 마지막 나온 방정식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되겠죠. 요것을 우리가 F 람다 시그마라고 한번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F 람다 시그마를 여기 가로에 넣게 되게 되면 여기 요 위에 있는 식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죠? 앞에 있는 람다 시그마는 그대로 놔두고 F 람다 시그마를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람다를 제외한 뒤에 있는 수식, 즉 라운드 시그마의 F 시그마 람다로 가지를 것을 J 람다라고 대체할 수가 있겠죠. 여기 시그마는 서로 이제 적분 내적 관계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람다만 남으니까 J 람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시그마를 빼고 라운드 람다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수식을 만들면 그거는 J 시그마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수식은 이렇게 됩니다. 다시 이 j 람다를 여기는 수식에다 넣어 봅시다. 그러면 라운드 람다분의 j 람다가 0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유도되는 걸 알 수 있겠죠. 물론 또 j 시그마는 라운드 시그마분의 j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에서 지금 몇 가지 수식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내적 관계란 말이죠. 내적 관계. 내적 관계로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내적 관계에서 이게 0이 되게 된 거를 보였으니까 한번 우리가 이제 외적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거가 뭐냐면은 이제 그 콘트라하고 코베리언트를 했는데 같은 콘트라끼리 콘트라끼리 이렇게 지금 놔두고서 한번 미분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 경우수가 람다 뮤 뉴가 있으면은 다른 조건이 있단 말이죠. 뮤 뉴 람다가 있고 뉴 람다 뮤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이 돌고 이렇게 돌아서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f 람다 뉴 람다 또는 f 뮤 뉴가 이미 여기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을 여기다 넣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뮤 뉴를 이렇게 넣고 뉴 람다는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쭉 해 넣어보면은 이 관계는 정확하게 0이 나와요. 항상 항등식이 된단 말이죠. 이 말씀대로. 색깔끼리 같은 색깔끼리 서로 딱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항등식으로서 유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수식을 다 만들었고 나누고 보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수식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앞에서 유도한 수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수식에서 앞에서 우리가 다 유도를 했습니다. 요것도 유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유도를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까지 유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유도한 데는 우리가 요 같은 것들을 뭐 f 람다 시그마 이와 같은 것은 j 람다 이렇게 우리가 대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 개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이게가 두 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있었는데 이게가 하나의 방정식이 뭘까에 대한 것을 지금 답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가 두 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더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요게 추가된 거죠. 추가된 거고 이게 뭐냐면 연속 방정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가 하나의 폼이 뭘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오리지널 타입이라고 봤는데 이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맥스웰 방정식뿐만 아니라 요 방정식까지 포함하는 거죠. 결국에 이 전자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이 가장 그 탑에 있고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유도되는 그런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있는데 어떤 그 우리가 잭슨 전자기학 책의 페이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게 제일 첫 장의 첫 페이지입니다. 1장 1절인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모든 전자기학 방정식은 이 5가지 식에서 나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유도했던 5가지 방정식이 다 이거란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이 방정식에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 하나가 그 전자기의 방정식의 가장 대표하는 5가지 방정식을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중력에서 게이지라고 하는 걸 처음에 우리 했었어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넘어갈게요. 처음에 자 중력이 이 일반 상승성 이론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중력 방정식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거의 플랫한 평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갔을 때는 이 방정식이 이렇게 바뀐다고 했었어요. 그때 게이지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력 방정식에서 게이지를 갖고 있게 마련인데 그 이제 플랫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이거가 그 새로운 전자기 방정식으로 내포하게 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다 내리면 안 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자기, 이게 이제 전자기 포텐셜이란 말이죠. 람다의 뮤, 람다의 뉴, 이게 이제 일개 텐서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 전자기에서 말하는 포텐셜입니다. 그러면 이 포텐셜이 존재하게 되게 되면, 이게 중력 포텐셜인데 중력 포텐셜 영향을 준단 말인가 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전자기가 움직인다고 해서 그것이 같이 그 중력에 영향을 준다, 관계는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값이 영향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가 과연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력 방정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봤으면 이게 앞에서 말한 방정식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게이지가 이거였습니다. 유사하게 전자기 방정식은 이렇게 방정식이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 앞에서 소개했었어요. 이 방정식이 요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영향을 안 준다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자기 이게 포텐셜을 한다면 그 포텐셜이 중력의 방정식에 영향을 안 준다. 즉 중력의 결정을, 이 방정식을 풀어야 중력이 결정될 건데 그 결정되는 방정식에는 영향을 안 준다, 이런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일치돼요, 현실과. 근데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자, 이거는 필드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면 또 에너지 모멘텀 익스체인지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이 있어요. 운동 방정식에도 여기 보면은 중력 포텐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게이지라는 거가 이 두 개 방정식에도 영향을 안 줘야 되거든요. 영향을 안 줘야 현실과 말이 되는 거예요. 즉 게이지 대칭성이 이 방정식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게이지 변환값이 여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요걸 말한 거거든요. 여기 안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표현하는 게 콤마 뮤가 들어간 건데, 이거는 이제 뮤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가 똑같이로 여기도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만 보이면 돼요. 요거가 게이지 대칭성이 되느냐, 대칭성을 갖느냐, 요거를 한번 보여야 됩니다.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이 교재가 있거든. 제가 주로 보는 교재가 있는데, 그게가 오하니안과 루피니에 있는 Gravitational and Space-Time이라는 책의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교재가 보면은 7장에 15식이 여러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과정을 제가 다 유도를 여기서 보이지는 않겠는데, 그냥 이 수식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게이지 대칭성을 갖고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입실론 뮤뉴라는 거가 조그만 변이입니다. 변이가 주어졌을 때 넣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값을 갖게 돼요. 그래서 즉 게이지라는 것은 조그만 변이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이제 요 미분이 있었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요 폼인데, 이것을 한번 여기서 한번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요 시수기에다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즉 델타 S가 들어간 요거 말이죠. 이와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수식에다가 x 대신에 x 플러스 델타 x를 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수식이 밑에 수식같이 유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요 수식에다가 한번 이제 넣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 값을 이제 넣어봅니다. 넣어보면은 요게가 위에 있는 수식을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자는 이와 같이 넣게 되면 이와 같은 폼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 빨간 걸 지금 만들어놨는데, 이게가 둘이가 같게 나와요. 같게 나와서 둘이가 빼기를 했을 때 서로
소멸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말해서 요게가 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요 수식은 맨 첫 번째 수식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갖는다고 표현한 건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빨강으로 표현했지만은 과연 그런가를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유도를 해볼게요. 그게 다음 장인데, 자, x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입실론이라는 것은 그 x에 대해서 조그만 변이라고 아까 말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이걸 표현해서 앞에 말한 요거가 유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유도는 생략을 하고 교재에 보시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식을 가지고 저희는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수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 미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냥 콤마 베타를 다 넣어주는 거예요. 미분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x 플러스 델타 x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 그러면 x 대신에 델타 x를 다 넣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와 같은 폼이 되겠죠.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모든 x에다가 x 플러스 델타 x를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요거하고 요거가 그냥 스스로 없어져요. 왜냐하면 델타 x라는 것은 작은 변이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 함수를 갖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좌표가 뭐라고 했냐면 리니어 프록시미티 좌표에 썼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좌표 변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이 변이는 그냥 변이일 뿐이지 이거가 함수를 갖고 있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우리 좌표가 굉장히 휘어져 있는 좌표였다면 이건 각 위치에 따라서 델타 x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거의 직선형, 즉 오토고널 좌표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거는 그 미분했을 때 이렇게 상수를 미분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스스로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수식을 간단히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수식은. 그래 놓고 보니까 요거나 이제 같아졌어요. 폼이. 그죠? 요거랑 요거랑. 예. 즉,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가 요거하고 같아져야 된다라는 게 요거란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거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 빨간 부분에 보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요거하고 요것은 같다 이거죠. 같다. 그것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앞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두 수식이 어떻게 된다고? 요거하고 요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둘이가 요거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요거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가 같다예요. 같은 거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서 이거가 둘이가 생략이 소멸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거는 뭐냐면 게이지 대칭성을 갖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설명은 다 했습니다. 설명 다 했고, 이거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은 직교좌표기입니다. 그래서 미분했을 때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맞죠? 람다 시그마로 하나, 시그마 람다로 미분 하나. 맥스웰 방정식 직교좌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이제 커뮤테이터라고 그러는데 요거가 0이 되는 거죠. 맞고. 반면 이제 공간이 휘어 있는 경우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0이 되면 0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값이 어떤 이제 0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값을 갖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이 일반 중력 방정식에서 바로 유도하지 않고 리니어 프로시메이션 유도를 사용한 이유입니다. 이게 맥스웰 방정식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갖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에서는 이 관계가 되지는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 방정식을 이와 같은 이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관계가 갖는, 즉 리니어 프록시메이션을 사용했던 겁니다. 즉
중력 방정식이 훨씬 포괄적이에요. 포괄적인 건데 맥스웰 방정식과 키 높이를 맞추기 위한 거죠. 그래서 1차로 내려온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거에서 이와 같은 조건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드디어 그 중력 방정식에서 맥스웰 방정식과 키 높이를 맞춘 티에서야 그 관계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한 또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관계가 있다 해서 서로가 연관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연관이 아니고 전혀 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앞에 설명 다 했었어요. 수식으로 다 설명했는 거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전혀 중력 방정식에나 또는 그 중력 포텐셜의 그 필드 이퀘이션에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중력에서 전자기장을 내포를 하나 그렇다고 전자기가 중력 영향을 직접적으로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이거든요. 중력이 존재하면 전자기도 그냥 존재한다. 존재한다. 그거가 자연스럽게 그런 거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예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중력과 전자기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이미 그 유도한 수식이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칼루자 크라인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거의 한 100년 전에 그때 했었는데 그때는 그 중력 방정식에서 막바로 유도한 게 아니라 그때는 5차원 관계에서 유도를 했었어요.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진 않겠습니다만 그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전혀 차원을 늘리지 않았어요. 예. 그 점이 참 그거하고 많이 다른 거죠. 예.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연관이 있다고 해서 물리적 영향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개가 있고 예. 제가 지금까지 그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그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 있겠는데 한번 필요하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